어, 어머니, 한 남성이 초췌한 몰골로 한 노인에게 어머니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노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무언가 들킬까 조마조마한 표정입니다. 아들, 왜 이제 와? 그러나 노인은 오히려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에게 어머니라 부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 한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줄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 봅니다. 김민수 38세. 그는 오늘 밤 잘 곳이 없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경비원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잠든 척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11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두툼한 패딩 하나 없이 얇은 바람막이 하나로 버티기엔 추웠습니다. 손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 발끝부터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그는 터미널 뒤편 주차장으로 걸어가 화물차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골판지 박스 2장을 주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등을 차체에 기대자 금속의 차가움이 등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발가락도 시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렇게 된 건 딱 1년 전부터였습니다. 서울 구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그는 단골 거래처의 외상값을 받지 못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자 직원 월급을 못 줬고 기계 리스 비용을 밀렸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이미 신용은 바닥이었습니다. 남은 건 카드빚과 사채뿐이었습니다. 인쇄소 문을 닫던 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민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기계들은 리스 회사에서 가져갔고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빈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3번째 연락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애들 학원비 내기 빡빡하다. 이번엔 못 도와준다. 미안하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배터리는 15%였습니다. 충전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형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던 게 기억났습니다.
고시원에서 2달을 버텼습니다. 월세를 밀리자 주인이 짐을 복도에 내놨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배낭 하나.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길거리로 나섰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38년을 살아온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10만 원짜리 일을 구했습니다. 페인트 칠, 철거, 자재 나르기. 몸은 부서지듯 아팠지만 일이 없는 날이 더 무서웠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날은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그것조차 살 돈이 없어서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38세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턱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때가 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걸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편의점 처마 밑에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어디 갈 데 없으세요? 일 좀 도와주시면 재워드릴 텐데.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지방 건설 현장 인력 중개업자였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서 한 달만 일하면 숙식 제공에 현금 2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믿고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형님도 딱히 다른 선택 없으시잖아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수상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를 피할 곳도 내일 아침 먹을 밥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자가 몰던 낡은 승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민수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산과 들판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버티자. 돈 모아서 다시 올라가자. 그럼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착한 현장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는 난방도 안 됐고 식사는 라면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일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온 사람 중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의 짐은 사라져 있었고 중개업자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발 그 새끼 잡으면 죽여버린다. 다들 똑바로 일해. 도망가려고 생각하지도 마.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현장이 중단됐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돈 문제로 싸웠고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중개업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10,000원짜리 3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읍내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몸은 비틀거렸고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슈퍼에 들어가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터미널 대합실에서 쫓겨났고 주차장 화물차 사이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얼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형도 친구들도 아무도. 자신이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새벽 하늘 아래 터미널 반대편 도로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머리, 남루한 옷차림, 맨발. 주변에 몇 명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119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시골이라 시간 좀 걸린대요. 저 할머니 또 나가신 거야?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 민수는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람막이를 벗어 노인의 몸 위에 덮어줬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체온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준호야, 너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무 추워, 엄마 너무 추워.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 있으신 분이야.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데 가끔 이렇게 헤매. 아들은 옛날에 돌아가셨잖아. 교통사고로. 맞아. 한 10몇 년 됐지. 그런데 저 할머니는 아직도 아들 찾아다니신다니까. 불쌍해 죽겠어, 진짜. 집에도 혼자 계시고. 민수는 노인의 손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손 좀 잡아줘. 추워. 너무 추워. 같이 가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수는 물러서려 했지만 노인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이 더 세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응? 엄마 혼자 무서워. 같이 가자. 노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간절함과 외로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누운 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너무 작고 연약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민수의 손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너무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게 잡은 게 아니라 간절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진. 의사는 링거를 꽂고 하룻밤 입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신분증 주시고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민수.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는 이미 서명을 끝낸 뒤였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 많이 안 좋으세요. 평소에 관리 잘해드리셔야 해요. 치매도 있으신 것 같고 영양 상태도 안 좋으시네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십니다. 그럼 더 자주 확인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잠든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가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는 거라. 거짓말이었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퇴원하실 때 주소 확인해 보세요. 지갑에 신분증 있을 거예요.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호출 벨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 자판기에서 산 컵라면이 아직 뱃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노인이 그를 준호라고 불렀을 때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면 되겠지. 그럼 끝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 집에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 며칠만, 일주일만, 그 사이에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퇴원했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에게 주소를 물었습니다. 노인의 지갑에서 나온 건강보험증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 옆에 앉아 말없이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나무들은 앙상했고 들판은 황량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노인 몇 명과 장 보러 가는 아줌마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신기한 듯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정류장이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걸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논 옆에 낡은 단층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을 안쪽 논 옆에 낡은 단층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 벗겨진 대문,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에는 낡은 장독대와 마른 고추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독대 뚜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깨진 화분이 굴러다녔습니다. 빗자루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엔 오래된 TV와 낡은 소파가 있었고 부엌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불이 구겨진 채 널려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단 누워 계세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노인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나가야지. 할머니 상태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 노인은 밥을 2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 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지만 따뜻한 밥이 입에 들어오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을 넘어갈 때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음미하듯이, 아까운 듯이, 많이 먹어. 더 있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국그릇도 비웠습니다.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노인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 아까 드셨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 안 먹었는데. 배고픈데.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말리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노인은 느릿느릿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치매가 있다는 것을, 심각한 치매가. 밤이 되자 노인은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낡은 소파는 푹 꺼졌지만 화물차 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니, 천국 같았습니다. 지붕이 있고 바람이 막히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그를 깨웠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밥 먹어.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앉아 있어. 우리 아들 많이 먹어야지. 민수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그의 앞에 밥그릇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너무 말랐어. 살 좀 찌워야겠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반찬을 가져왔고 이장이 쌀 한 포대를 놓고 갔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아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노인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민수는 그 돈으로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노인을 돌봤습니다. 처음엔 떠날 생각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그리고 나가자. 하지만 일주일은 2주일이 되었고 2주일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잠든 뒤 민수는 노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준호. 1985년에서 2009년. 민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을 때 나이가 24살이니까 지금 살아있었다면 거의 40대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밝은 미소, 또렷한 눈빛, 희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둥글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각지고 거칠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죽은 사람 행세하면서 늙은 할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 이건 사기야. 범죄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노인이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날씨 좋다. 같이 산책하자. 민수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은 중간중간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 집은 이장님 댁이고 저쪽은 슈퍼 아줌마네 집이야. 우리 준호 어릴 때 저 논에서 많이 놀았는데 기억나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름에는 저 논에 개구리가 엄청 많았어. 너 개구리 잡으러 다니다가 논에 빠진 적도 있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민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준호가 된 것 같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궁금한 듯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슈퍼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드님, 혹시 준호 씨 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네. 아니, 궁금해서요. 준호 씨랑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같은 반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준호 씨 돌아왔다고 하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줌마는 계속 물었습니다.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준호 씨랑 우리 아들이 자주 놀았는데 기억나세요? 그네도 같이 타고. 한 번은 그네 줄이 끊어져서 둘이 넘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준호 씨가 무릎 많이 다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근데 얼굴이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사진이랑 많이 다르신데요? 물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상한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왼쪽 팔에 화상 자국 있었잖아요.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이만한 자국이 있었는데. 그거 아직도 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아들 얼굴 왜 달라져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화상 자국은 수술해서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돈 많이 들었다고. 아줌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봉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는 민수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다른 사람 같은데 목소리도 다르고 키도 좀 다른 것 같고. 문을 닫고 나자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인이 가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노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못 가. 준호가 데려다 줘야지.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갔다가
저는 집에 가면 안 돼요? 싫어. 같이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마을회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떡, 과일, 고기, 나물. 노인과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노인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준호라며? 얼굴이 영 딴판인데? 사고 났을 때 얼굴 다쳤다잖아. 사고는 교통사고였는데 얼굴을 왜 다쳐? 차에 치였는데. 다리 다쳤다고 들었는데.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나? 한 달 정도요. 그래. 근데 주민등록은 옮겼나? 여기 사는 거면 주민등록 옮겨야지. 그래야 마을 일도 같이 하고. 아직이요. 곧 옮기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옮기게. 주민센터 가면 돼. 나도 같이 가줄까?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 씨, 군대는 어디서 갔었나? 나 기억으론 육군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사단이었지?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나? 혹시 군대 안 갔었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나? 그때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다 옛날 일인데. 우리 아들 피곤한데 그만 좀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돌아왔다는데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 마을 사람들도 다 궁금해 하던데.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내 아들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만 좀 귀찮게 해요. 밥이나 드세요. 이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민수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변 노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민수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감싸주시는 거지? 정말 모르시는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가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곤란해지실 것 같아서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그래. 잠깐 떠들다가 말아.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노인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거면 됐어. 다른 건 신경 쓸 것 없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잠든 뒤 민수는 노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초등학교 졸업장, 상장, 어릴 적 그림, 준호가 그린 가족 그림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해와 구름과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훔쳐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삶을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사망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일은 2009년 3월 12일. 교통사고. 사망 장소는 국도 어딘가였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외상. 민수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도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야 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노인이 그를 부르는 소리에 그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밥 먹어.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민수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이 김을 뿜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그릇에 밥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준호 너무 말랐어. 엄마가 살 좀 찌워야겠다. 이렇게 말라서야.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새벽 민수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슈퍼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이었습니다. 노인네가 또 나갔어요. 어젯밤부터 안 보였다는데. 이장님,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신발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계셨어요? 슈퍼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새벽에 슈퍼 문 열려고 나왔다가 대문이 활짝 열린 거 봤어요. 이상해서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고. 민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을 돌았습니다. 논길, 밭길, 저수지 쪽까지 사람들이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신고합니다. 70대 여성이고요. 키는 한 150cm 정도 되고요. 잠옷 차림이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둑을 뛰고 산길을 올라가고 마을 뒤편까지 샅샅이 찾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노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제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수지에 빠진 건 아닐까? 산에서 넘어진 건 아닐까? 차에 치인 건 아닐까? 혹시 벌써?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민수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 입구. 노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맨발, 잠옷 차림.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손과 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릎도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노인은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너 누구니?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집에 가요. 집? 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 어디로 가야 해? 우리 집이 어디야? 나 길 잃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노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노인을 업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신분증이랑 서명 부탁드려요. 민수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란에 다시 이름을 썼습니다. 김민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구나.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민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제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노인은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간병 의자에서 잠을 자고 노인의 링거를 지켜봤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죽을 떠서 먹였습니다. 노인은 때때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때때로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산다. 퇴원하던 날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뭐가 고마우세요? 제가 해드려야 할 일인걸요.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산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 진작에 죽었을 거야.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수는 노인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병원 진료 일정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혈압을 매일 재고 기록했습니다. 밥을 3끼 챙겼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도 뽑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민수는 아랫목에 이불을 두껍게 깔아줬고 방 안에 전기장판을 틀어줬습니다. 창문 틈새에 뽁뽁이를 붙여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김장철엔 이장네 집 김장을 도와주고 김치 몇 포기를 얻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떡을 돌렸습니다. 민수가 받아들고 들어오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니? 동지래요, 어머니. 그래. 그럼 팥죽 끓여야지. 동지에는 팥죽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안 돼. 제가 끓일게요. 민수는 부엌에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오래 끓여야 팥이 무르익었습니다. 설탕을 약간 넣고 새알심도 빚어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노인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준호 요리 솜씨가 좋네. 엄마보다 낫다. 민수도 먹었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동지 팥죽 먹으면 나이도 1살 더 먹는 거야. 나쁜 귀신도 쫓아낸대. 그 겨울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엔 이장내 지붕 눈을 치워줬고 슈퍼 아줌마네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고쳐줬습니다. 경로당에 나무를 날라다 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집 앞 눈도 치워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한다, 젊은 사람.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아.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복이지. 혼자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민수는 어느새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노인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폐렴 초기.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노인은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쉴래? 병원 싫어. 어머니, 병원에 계셔야 나으세요. 싫어. 집이 좋아. 우리 집에 있을래. 병원 음식도 맛없어. 집에서 준호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민수는 결국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가래를 뱉을 때마다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밤에는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 물을 떠다 드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은 나아졌지만 노인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민수는 노인을 업고 화장실을 오갔습니다. 노인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업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119를 불렀습니다. 다시 병원, 다시 응급실, 심장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입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병실 간병 의자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1,000원짜리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눈을 떴습니다. 어느 밤 노인이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너 이름 내가 까먹었나 봐. 뭐였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아니지?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엄마는 알아.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우리 준호가 아니라는 거. 민수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속였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사과해? 넌 나쁜 사람 아니야. 노인이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웠는데 엄마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넌 엄마한테 아들이나 다름없어. 진짜 아들처럼 날 대해줬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웠어. 내 덕분에 엄마 행복했어. 마지막이 행복했어.
민수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 다 괜찮아. 너 때문에 행복했어. 엄마 외롭지 않았어. 민수는 노인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어깨를 떨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노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를 준호라고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해 여름 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달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민수는 노인을 집 침대에 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는 하얀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방 안에 꽃도 놓았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는 백합이었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밥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물수건으로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가끔 미음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엄마 오래 살았어. 행복했어? 민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 곁에 있을게요. 계속. 어디도 안 가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게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 외롭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지켰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얕아지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잡고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민수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고생 안 하고 가셨네. 맞아. 마지막까지 아들 곁에서 가신 거잖아. 복 받으신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효자가 어디 있어. 정말 대단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발인 날 민수는 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뒷산 노인의 남편 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흙이 한 삽씩 덮였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장례 후
민수는 노인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이불을 갰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노인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민수는 울었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경자 씨 관련해서 서류가 있는데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경자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작년에 공증 받으신 거예요. 그때 몰래 다녀오셨나 봐요.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 목록이었습니다. 집 한 채, 논 한 마지기, 통장 잔액 350만 원, 수령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내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기억났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 서명을 했을 때, 어머니가 그때 봤구나. 주민등록증을. 그리고 혼자 주민센터에 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2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지. 문득 정신이 가끔 돌아왔을 때 엄마는 알았어. 내가 우리 준호가 아니라는 걸. 준호는 벌써 오래전에 갔잖니.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그래도 내가 너무 추워 보이고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싶었어. 진짜 아들은 못 돌아오지만 너라도 곁에 있어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했어. 내가 날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도 너를 선택한 거야. 돈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내 이름을 알아두고 조금씩 준비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 덕분에 행복했어. 마지막까지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고맙다, 민수야.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민수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끝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비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석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까지 좋게 대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인데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비석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읍내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가끔 식당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일 정말 열심히 하네. 이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봐.
보너스 좀 챙겨줄게. 노인이 남긴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내려가 청소를 하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산소 잘 모시고 있지? 네, 자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효자다, 효자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 귀하지. 추석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읍내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미역, 두부, 호박, 대파, 그리고 막걸리 한 병. 노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세요? 네, 성묘 가려고요. 효자시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귀하신 분이야. 덤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버스를 타고 마을로 갔습니다. 집에 들러 짐을 풀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호박전을 부쳤습니다. 정성스럽게 노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석 앞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민수는 낫을 꺼내 풀을 베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비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물로 씻어냈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호박전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괜찮고 건강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도 잘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도 잘 지내세요. 다들 어머니 이야기 하세요. 그는 잔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 끓여왔어요. 호박전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잔을 땅에 기울여 술을 부었습니다. 흙이 술을 머금었습니다. 민수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로 살게요. 진짜로. 제가 어머니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의 등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비석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논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였던 그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그 마음을 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을 안고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와 아들이 아닌 걸 알아차렸지만 할머니는 민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들이 어머니에게 받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